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월수목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시장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종목 모두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들어보면서 저하고 함께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12월 10일 날, 여러분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단기 바닥이 형성됐다. 바닥 종목이 112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날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최소 2430포인트 이상 넘어갈 것이다. 이 문자가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2월 10일날 형성했던 자리는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한 자리인데, 대신에 오늘 생각보다는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서 환율 불확실성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FMC 회의가 7일, 18일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가 조금 형성되면서 대신에 제한적 하락 그리고 상승은 조금 더 추세적 상승 구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미 나왔고 대신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할 건데 대신 하락은 좀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내용 세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상승 모멘텀을 붙였던 것이 오늘 전력 설비와 유리기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바로 이 미국발 모멘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바로 이제 AI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들이 나스닥 기술주들 대부분 다 이 AI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까지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났던 전력 설비 업체들이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원동력이었고 그러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브로드컴에서 나오면서 브로드컴도 급등을 했고 국내 유리기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오늘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자,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일진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지금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재룡전기 매출의 90% 이상이 바로 수출 물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LS 일렉트릭 자,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했다 그죠?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효성중공 이렇게 해서 이제 빅5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룡전기는 규모가 좀 작아요. 나머지 네 가지 기업을 우리가 빅4 그리고 재룡전기 포함해서 빅5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많이 유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기업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북미 모멘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선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원전선 급등 양상 나타냈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오늘 좋은 모습이 바닥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 또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발 모멘텀이 작용하는 기업들이니까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단기간에 이슈가 되고 끝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붙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삼성전기가 바닥에서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SKC도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주성엔지니어링, 과거 그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유리기판을 한번 깨먹었던 그런 이제 동영상도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재평가를 받았지만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주성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꾸준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부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어도 추세는 이미 우상향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YC캠이라든지 이제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를 합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자, 이런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과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기업들입니다. 이 반도체가 결국에는 상승을 해줘야지만 지수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도 있었고, 오늘 또 동남아 관련된 부분도 규제를 하면서 중국으로 우회되는 것도 맞겠다.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낙폭과대가 훨씬 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정상적인 되돌림 파동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다음 주제를 또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규제 우려감이 나타났지만 낙폭과대가 반도체를 살렸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나 동남아에도 미국은 AI 칩 수출을 규제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뒷문 역할을 한다. 나는 이게 꼴보기 싫다. 이 말이거든.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제 중국을 빼놓고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겨울이 좀 이어가는 모습들인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대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2% 반등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성과,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성과고, 삼성전자는 우리 HBM 말고 다른 반도체로 수익 내려면 중국이 반드시 필요해,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불리한 업황은 확실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주요 거래 라인 기업들, 뭐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뭐 DI나 현재 이제 YC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코아시아, 그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한 번씩 툭툭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다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영업적인 업황 환경 자체에서는 부진한 이슈들, 그리고 악재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왔다. 저는 이제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현재는 신규적인 매수나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구간이고, 왜냐하면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가격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정치 테마주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건데, 주말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일부 소멸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가결이 됐지만,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단락은 해낸 부분들이었고, 과거 2016년도를 돌이켜서 보면 탄핵 가결 이후로 기대감의 시장은 상당 부분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장인 이제 우원식 테마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전까지는 이재명 테마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 사태가 나타나면서 뭐 대상홀딩스나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대신 이제 우원식 테마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원식 테마주,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거지로 조금 엮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이 원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뭐 대상홀딩스 이런 건 이제 직접적인 관계도 없잖아요. 한동훈 씨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움직임이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원식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이제 같은 고등학교 출신, 뭐 오늘 움직였던 것이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경동고등학교인데 움직임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효성 OMB 이런 거는 더 웃긴 것이 이 우원식 의장이 보면 이제 그 지역구가 이제 노원입니다. 노원이다 보니까 이 효성 OMB가 노원구에 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또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뭔가 테마라는 것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형태가 많이 되는데, 당분간에 이런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봐요. 이게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이슈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대선 전국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인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돌 건데, 만약에 앞에서 정치 테마주를 하다가 내가 조금 현재 손실을 좀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다음 파동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동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나 동신건설 매매하다가 물려버렸어, 그러면 좀 더 기다리고 또 올라오는 모습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셔서 정치 테마주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빠진 종목을 다시 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일장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만 좀 뽑으면, 우선 이제 서인시스템, 최근에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HFR을 비롯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통신 장비는 서인시스템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강한 돌파를 이룰 거라고 보고, 반도체 반드시 보라 했죠.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소재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폭과대죠. 그죠? 현재는 낙폭과대 반도체는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선 충전 관련해서 최근에는 전기차 또 무선 충전 이슈가 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위치 이런 기업들이 단기 낙폭과대에서 또 무선 충전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 기업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18일 오후 6시에 선착순 100명 159-0700 연락 주시면 되고, 검색기 7종 강의 진행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회원방송 2개월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저와 함께 계좌를 복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